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광주 송원초등학교 정승균 교감 선생님과 안병상 교무부장님과 함께하는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주제는 보신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의 기술. 지금 우리들의 소원은 그들입니다. 그들을 낳지 않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낳을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데 이러한 구호를 낸다면은 참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들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의 기술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수는 그 기술을 선생님들에게 전수해 드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코야마 요이치 형 수학,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학을 이 무코야마 형으로 수학을 지도했을 때에 이 형으로 지도하지 아니한 학급의 어린이들과의 그 격차가 평균점으로 해서 약 10점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10점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냐 그러면은 그 토수 사람들 자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 학력평가는 A, B 두 개의 형이 있어가지고 A형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재고, 그 다음에 B형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고하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고하는가, 사고력을 재는, 이렇게 두 개의 A, B형이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해마다 하고요. 사회와 과학은 경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는 사회하고, 그 다음에는 과학하고, 그 다음에는 또 사회하고, 과학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치루어지는 수학 점수가 이 토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급과 토수 수학을 가르치지 아니한 학급과의 그 차가, 평균 점수 차가 약 10점 정도 난다고 합니다. 이만하면은 이 토수 수학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본서는 이 토수 수학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그런 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많고, 그들을 흔히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째서 수학을 포기하도록, 이른바 수포자가 되도록 했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어린이들을 탓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수학의 수업에 그 요인이 있다, 그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코야마 수학을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도 수포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수학 수업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동시에 설명함으로써 설명 체험을 한다. 이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수학뿐만 아니라 대단히 학력을 충실하게 기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또 하자면 시간이 말아 길어진다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듣는 사람은 또 듣는 사람대로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효과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기 나름의 생각과 항상 지금 설명과를 비교하면서 이른바 비교 사고를 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혼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자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면서 듣는다고 하는 것. 근데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 또는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에서 설명하면 그 설명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기의 설명과 비교하면서 듣는다. 그것을 우리는 비교사고라고 그러죠. 이 비교사고가 사고력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뇌과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어린이들의 수학의 학력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는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대로 이 수학적 사고력이나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충실하게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뇌과학자들이 대단히 많은 시간과 페이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력을 기르고 그야말로 충실한 학력을 기름에 있어서 설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토수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설명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은 짝꿍끼리 설명하기, 그리고 듣기. 그러니까 요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수업을 잘 보면은요, 뭐 흔히 말하는 우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많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애기들이라는 것은요, 우수한 애기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설명을 잘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로서의 지식, 결과로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받아 배우는 지식이지요.
받아 배우는, 우리는 받아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찾아 배우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이가 높은 지식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름에 있어서 이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실을 한다. 뭐 토스에서도 그러고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뇌과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 말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대로 선생님이 발문하고 어린이들이 거수하고 그다음 지명받은 어린이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린이들이 전원이 다 설명하고 설명 듣고 해야 되겠는데, 따라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짝꿍끼리 하는 것이. 짝꿍끼리 설명을 하고 듣고 하는 거. 그 짝꿍끼리 하고 있으면은요, 또 일방적으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설명을 했다. 설명이 끝나면은 저쪽에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그쪽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쪽 말을 듣고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비교사고를 통해서 또 자기 생각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있으면은 질의하고 응답하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짝꿍끼리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으로 하여금 사고하고 설명하고 활동하게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설명을 하되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를 사용해서 설명하게 한다. 접속사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먼저 가령 이것 같으면 24 곱하기 3 이 계산 같으면요, 먼저 3, 4, 12 2를 받아 올린다. 다음으로 3, 2는 6 받아 올림 1이 있어서 7이다. 그러므로 24 곱하기 3은 72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먼저 뭐뭐뭐하고 다음으로 뭐뭐하고 그러면 뭐뭐한다. 이게 참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를 기름에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토수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다. 실지선 잠깐만 스톱해요. 접속사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3문형으로 설명한다. 이 3문형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 개의 접속사를 사용한 먼저, 다음으로, 그러므로. 아주 이거 토수 수업을 보면은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은 어린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대로 학습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좋은 성적을 올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사의 설명이 짧다. 우리가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린이들도 되도록이면 설명을 짧게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 말하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되도록이면 짧게. 어린이의 한계는 1분간이다. 요만한 1분간만 어린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1분간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자,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 꽃나비 그리기. 이것이 장난 같지만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잘 궁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잘 하였습니다. 끝낸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줍시다. 이런 말을, 수업 중에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꽃나비 그리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자기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으면은 근데 내가 비교적 일찍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저쪽 어린이들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그림으로써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줌으로써 공백 시간을 만들지 않냐고, 그리고 인정감 의욕이 내발한다. 그 다음에 아직 끝내지 못한 어린이들이 보다 열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 다 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해결 끝나면 바로 선생님에게 가지고 가거든요. 선생님이 가져와서 선생님이 오케이 신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서 이런 걸 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냐. 그러니까 이 토수 중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제를 풀이를 했으면 반드시 선생님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와서 선생님이 오케이 하고 인정을 해주면은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 동그라미 한가운데, 그 다음에 주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줄갓, 그 다음에 화분, 그 다음에 화분을 그렸으면은 나비,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려놓고, 나비 다 그렸으면 가령 이와 같이 태양도 그리고 햇빛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으면은 공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보면은 흔히 우리가 아마 그런 시시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비밀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빨강 색연필로 아주 짙은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들이요, 빨강 동그라미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꼭 눌러서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써줍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스럽게 잘했어, 잘했어, 또 잘했어, 이런 말 동그라미 하나 칠 때마다 칭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거 치는 걸 볼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고 같겠습니까? 역시 정성스럽게 어린이들이 애써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매우 정성스럽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어린이들,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어린이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색연필로 흐미하게 답을 써줍니다. 36 더하기 21이면 57이라는 답을 딱 써준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1을 자리만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써주고는 지금 여기는 1의 자리만 써놨습니다. 써주고는 더 쓰게 한다. 여기다가 연필로, 그러니까 이렇게 더 쓰게 한다. 방금 내가 잘못 썼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더 쓰게 7, 그 다음에 여기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여기는 1의 자리만 흐미하게 써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7,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57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그 색연필로 희미하게 답을 써주고 덧쓰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별것 없는 것 같는데 이것이 많은 어린이들을 소위 부진아들을 돕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00여 자리는 안 써놓고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써놓고 100의 자리 안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쪽을 그대로 희미하게 이렇게 써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 복사이라고 짙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여기를 희미하게 써주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쓰도록 여기를 보고 그대로 옮겨 쓰도록 그대로 희미한 부분을 그대로 여기와 똑같이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평균 10점 차를 만드는 방법일까 하고 생각되기 쉽습니다만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냥 누구의 가설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대단한 것인데요. 계산의 기본형을 3스텝으로 습득시킨다. 3스텝이란 것이 이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소리내어 따라 말한다. 앵무새처럼 되뇌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을 그대로 착실하게 베껴 쓴다. 연습 문제 풀이에서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것이 3스텝이라. 다시 보겠습니다. 가르친 대로 소리내어 따라 말한다. 앵무새처럼 선생님이 말한 대로 말한다 이것이. 그 다음에 기본형을 그대로 착실하게 베껴 쓴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에서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칭찬한다.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충실한 계산력이 길러진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아주 소박한 거 아닙니까? 아주 소박한 거. 그런데 그것이 평균 점수 10점 차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산의 기본형을 3가지 스텝으로 습득한다. 기본형 아주 요 기본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리 가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조금 서두니라고 기본형을 철저하게 주입시킨다. 또 토수 수업을 보면은요, 정말 기본형을 어린이들이 그대로 전원이 다 소리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가령 요거 345 빼기 123 요것을 계산할 때에 요런 순서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말을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1 345 빼기 10 123 2 1의 자리 3 5 빼기 3은 2 4 10의 자리 이제 10의 자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 4 빼기 2는 2 그 다음에 6 100의 자리 이제 100의 자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3 빼기 1은 2 8 답 222입니다. 이 기본형을 전 학급생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것은 요 기본형, 이것이 기본형, 요 기본형.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우리가 그 수학 수업을 하면은 어린이들이 계산을 할 때 이 머릿속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머릿속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부
큰 소리로 말한다 이거죠. 큰 소리로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본형을 전원이 거의 완전히 이해 암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일제창을 되풀이시킨다. 이거 선생님 참 이 토스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수업을 보면은요,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실하게 지도하는 거, 아주 기본을 잊지 않냐고 기본을 착실하게 기르는 것, 이것이 수학 학력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형을 철저하게 주입시킨다 하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토스뿐만 아니라 요 기다오 노리히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들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을 다 이렇게 기본형을 순서대로 해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물론 뭐 토수가 하고 있으니까 본받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자기 나름의 연구의 결과로서 토수와 일치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간 어린이가 있으면은 돈으로 환산해서 지도해라 그랬어요. 돈으로 환산해서. 이거는 1원짜리, 이거는 이제 10원짜리, 이거는 100원짜리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간다. 돈에 대해서는 애기들이 민감하니까.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